이번 시간에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의 지원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처리는 개요, 지원자 징수, 지원자 변경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처리 개요입니다. K-에듀파인 이전 2019년도까지의 지원금 처리 절차인데요. 이전에는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현재 지원금 처리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에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2019년도까지 지원금이 교부되면 학교는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예산 편성한 후 지원금에 대한 징수 수납 처리를 하고, 지원금은 학생을 지원해주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지원 지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다시 이 지원금을 학교로 납부하게 되고, 학교는 이 지원금을 받아 실제 어느 사업에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지출할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자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원자로 징수 수납 후 실제 지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2019년도까지 이 지원금을 실제로 학생에게 지출해서 주고 다시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준 것처럼 처리하고 다시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내부 거래, 즉 실제 통장상의 거래 내역은 없지만 2, 3의 절차를 이 지원금 회계 처리를 위해 에듀파인에서만 작성했던 것이죠. 아마도 K-에듀파인만 사용하신 선생님이라면 이 2019년도까지 지원금 처리 절차를 보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른 지원금처럼 바로 사용하지만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위해서 예산도 2번, 수입도 2번, 지출도 2번 이중으로 처리하셨던 거죠. 이렇게 지원금 처리 절차가 단계가 많고 어려웠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K-에듀파인에서 간소화하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에듀파인에서만 처리하던 2, 3의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지원자에 대한 명단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처럼 K-에듀파인의 지원금 처리 절차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명단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해당할 것 같은데요. 2, 3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실제 어느 사업에서 사용할 것인지 예산 편성 한 번 하고, 지원금에 대한 징수 수납 한 번, 지출 한 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닌 지원금은 이렇게 처리하셨을 거잖아요. 이제 모든 지원금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 명단 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실제 사용할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입 한 번, 지출 한 번 처리하지만 지원자 명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의 정보는 이미 수입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수입에서 지원자로 징수만 처리해서 명단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원자 명단 관리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처리하셔야 하고, 전체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도 시도 지침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자로 징수해서 명단을 관리하는 2번째 케이스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단이 필요 없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출할 사업의 예산 편성 한 번 하고 지원금에 대한 징수 수납 처리하여 실제 지출 처리합니다. 다음 지원자 명단 관리가 필요한 경우 동일하나 수입에서 지원자로 징수 처리하여 명단을 관리합니다. 이때 지원자로 징수만 하고 수납 처리는 하지 않고요. 이는 공립, 사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원자 징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자로 징수하기 위해 감면 지원자 관리 메뉴에 지원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징수 결의를 작성합니다. 기본 정보를 먼저 작성한 후 징수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생을 선택하면 이미 지원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지원액으로 금액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징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완료 후 징수결의 목록을 확인하면 분명히 지원자로 징수 금액이 존재했음에도
결의 금액이 0원이고 미납액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학교회계에서 지원자로 징수 처리 시 결의 금액과 수납 요구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자로 징수를 해도 수납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미납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로 징수만 하고 수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납 처리를 하시려고 해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납 자체가 에듀파인에서 불가합니다. 그럼 결의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명단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감면 지원 현황 메뉴를 보시면 지원자로 징수한 대상자에 대해 내역이 상세히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에듀파인 지원금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자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듀파인에서 징수하는 시기와 지원자 선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 명단이 오기 전에 학교에서는 개인 부담으로 징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지원자가 확정되면 개인으로 징수한 대상자에 대해 지원자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수납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입니다. 왜냐, 수납 처리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면을 보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으로 징수한 이후 지원자가 되었는데 수납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수납 금액을 돌려주는 과운합 반환 결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운합 반환 결의 시에는 감액 적용 여부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감액 적용 여부란 반환을 하면서 조정 결의 감액을 함께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값입니다. 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수납금액 반환과 동시에 조정결의 감액까지 처리되는 것이고 아니오로 선택하면 조정결의 감액은 처리하지 않고 수납금액만 반환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감액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개인 수납금액이 반환된과 동시에 개인 징수 금액도 감액되므로 이후 지원자를 등록하고 조정결의 증액을 통해서 지원 금액을 늘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 수납이 되지 않은 대상자가 지원자에 선정된 경우입니다. 수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 징수 금액은 감액하고 지원 금액은 증액하면 되는데 에듀파이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하나의 결의로 개인 지원 감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정 결의 한 건을 통해서 개인 징수 금액을 감액한과 동시에 지원 금액을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결의는 감액 또는 증액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감액이고 지원 입장에서는 증액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결의로 개인, 지원, 감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지원, 감면 순으로 적용하여 조정 결의 감액 증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이 감액되고 지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조정결의 감액을 선택하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 조정결의 증액을 선택하면 징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서 지원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납 여부에 따라 지원자 변경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 학교는 한 가지 케이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자와 미수납자가 혼재되어 있을 텐데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수납 여부에 따라 나누어서 처리하면 가온합 반환 결의 감액 여부 예로 한 번, 지원자로 증액하는 조정 결의 한 번에서 수납한 대상자를 처리하고 그리고 미납자를 지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 감액하고 지원 증액하는 조정 결의 감액까지 총 3번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결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 수납자와 미수납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가온합 반환 결의를 아니오로 선택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온합 반환 결의를 아니오로 작성하면 개인 수납 금액만 반환되고 개인 징수가 남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수납이 없는 하나의 케이스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지원자를 등록하고 조정 결의 감액으로 개인 감액함과 동시에 지원을 증액하면 결의 2번으로 수납자와 미수납자를 모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조정결의 감액으로 개인 징수 금액을 먼저 감액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이 방법은 결의 횟수가 줄어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 징수 금액에 대해서 조정결의 감액 처리를 먼저 하면 개인 수납 금액이 남게 되어 과오납액이 발생하므로 반환 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환 대상자를 과오납 반환 결의 작성 시 이미 징수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여부를 아니오로 작성하고 이후 지원자 등록 후 조정 결의 증액으로 지원을 늘려주게 됩니다. 지원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게 지원자로 징수는 하지만 수납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한 가지 케이스만 발생합니다. 지원 징수를 감액하고 개인 징수를 증액해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의를 통해 지원을 감액하고 개인을 증액할 수 있고 개인은 지원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개인이 늘어나니 조정결의 증액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